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소방설비 산업기사 실기 관연도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자, 저희 그 산업기사 실기 관연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강의를 찍으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강의를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필기를 이미 합격하신 분들이고요. 그죠? 그리고 필기를 준비하셨을 때 그 마음가짐으로 저희 교재와 저희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께 시험 정보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제 소방설비 산업기사 이제 실기인데요. 자, 시험 과목은 딱 한 과목이에요. 통틀어서 한 과목인데, 자, 소방 전기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라고 해서 통틀어서 한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실시 회차를 보시면 필기와 마찬가지로 1회차, 2회차, 4회차, 그러니까 1년에 총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후 1시부터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기 검정 방법은 이제 필기 같은 경우는 객관식 사지선다형이지만, 이제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직접 서술하시는 필답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시간을 보시게 되면 이제 기사 같은 경우는 2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보지만,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30분 줄여서 2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돼요. 2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만큼 산업기사 시험이 기사 시험보다는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절약하는 만큼 2시간 동안. 일단 출제 문항수를 보시면 이제 기사와 좀 비슷하긴 해요. 기사와 비슷하게 적게는 15문항에서 17문항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합격 기준은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100점 만점으로 해서 6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을 한번 보시면, 자, 지금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자,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있죠?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 30%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감지기에 대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지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더 많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지기 쪽에서. 그 다음에 보시면 배선 시공 기준이나 뭐 시퀀스회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표를 쭉 보시고 이제 가장 비중이 많은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참고하신 다음에 공부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실기 시험을 공부하면서 좀 여러분께서 좀 유의하실 점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단답형이나 서술형 문제는 요약 자료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소방 카페나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가 그 요약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기사나 산업기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산업기사 자료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수시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답형과 서술형 문제는 뭐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암기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도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도면 문제. 그래서 도면이나 이제 결선도 그리는 문제 같은 경우는 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직접 그리시면서 연습하는 것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시험 보실 때 정확히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면이나 결선도 그리고 시퀀스 회로 강의는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니까 한 번 보시고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2번, 3번 이렇게 반복하셔가지고 보신다면 이해가 더 빠르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10점 내외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10점 내외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계산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계산 문제 맞추시고요. 자, 계산 문제를 다 맞추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기 사용법. 그죠? 계산기 사용법은 무조건 숙지하신 다음에 시험 보시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기출제된 문제는 정확하게 답을 작성해야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새로 출제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정답이, 작성하신 게 좀 비슷하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지만, 이미 출제가 되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아마 정답으로 인정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미 출제된 문제는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작성을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소방 카페의 데일리 테스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보기 한 달 전에 제가
그 데일리 테스트라고 해서 퀴즈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 카페에 들어오시면 한 달 전에 공부하셨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니까 좀 잘 좀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조금이라도 모르시는 부분이 생기면 저희 홈페이지나 다음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정확하고 빠르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의사항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여러분께서 지금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저희 강의를 지금 선택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게 절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저희 강의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강의 그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